50개 주 전체가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 양성률이 미 전역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접종 자격 확대 속도에 발맞춰 예약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혐오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총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 일자리 투자 법안,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메디케어 대상과 혜택을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로 만료되는 H-1B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50개 주 전체가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뉴욕주는 다음 주부터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에사 허킨슨 아칸소 주지사가 어제부터 백신 접종 자격을 16세 이상 모든 성인 주민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50개 주 전체가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할 일정을 제시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16세 이상으로 백신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주는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4개 주가 백신 접종 문턱을 16살 이상 모든 성인으로 낮췄으며 나머지 주들도 당초 5월로 잡았던 계획을 4월로 앞당기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커네티컷주, 5일에는 미시간, 플로리다, 네바다주, 6일에는 뉴욕주, 12일에는 일리노이, 켄터키주, 15일에는 캘리포니아주, 27일에는 메릴랜드주가 각각 백신 접종 자격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리건, 워싱턴, 네브라스카, 하와이,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뉴저지주 등은 5월 1일부터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표를 내놨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까지 소모임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주에 5월 1일부터 모든 성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4월 19일까지 미국 성인 90%가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미국에 사는 12세에서 15세 청소년 2,260명을 상대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는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자 중 위약, 즉 플라시보를 투여한 집단에서는 모두 18명이 코로나19에 걸린 반면 백신 접종자 중에서는 1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부작용은 통증, 발열, 오한, 피로 등이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일부 참여자들을 추적한 결과 한 달 후 항체 보유율 역시 16세에서 25세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은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됐고 아직 정식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에만 사용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화이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식품의약국 FDA를 비롯해 유럽 등 각국 규제 당국에 12세에서 15세 대상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며 제약사 측은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 사용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올 가을 학기 이전 해당 연령대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역시 조만간 12세에서 17세 대상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현재 모더나와 화이자는 FDA 승인 아래 미국에서 11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도 백신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사회적 봉쇄 완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 양성률이 미 전역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공개한 각 주별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 데이터에 따르면 뉴저지주가 지난주 7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346건의 확진율을 보여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한 달간 평균 코로나 양성률이 3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총 확진 건수는 3만 건이 넘었고 한 주간 누적 사망자는 2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당국은 인구 밀도나 주간 출퇴근 인구가 많은 지리적 특성, 변종 바이러스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머피 행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을 기해 실내와 실외 대규모 시설 인원 제한 허용을 대폭 완화하는 등 사회적 봉쇄 완화와 일상 복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 새학기에는 모든 학교가 100% 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보건당국은 아직은 경계를 풀 때가 아니라며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개인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최근 미 전역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평균 6만 3천 명대로 한 주 전보다 무려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와 같은 증가 이후에는 항상 감염자 폭증이 있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봄방학을 맞아 여행제 인파가 몰리고 있어 4월 이후 감염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는 4,378건, 추가 사망자는 61명 발생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나 펜실베니아주는 뉴저지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뉴욕시를 제외하고 10만 명당 확진 건수가 237건 나왔고 지난 7일간 총 확진 건수는 2만 6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450건의 확진 건수가 나와 시 단위 단일 지역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일간 총 확진 건수는 3만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감염증 백신 접종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접종 예약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은 예약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9일 방송 인터뷰에서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간편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이번 개편안은 뉴욕주에서 30일부터 30세 이상, 오는 4월 6일부터 16세 이상 전 연령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하면서 예약이 폭주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16세 이상에게 백신 접종이 허용될 경우 대상자는 약 1,6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백신 파인더 웹사이트에서 우편 번호를 입력해 주변 접종처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 등 일부 접종처의 경우에는 다시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 사전 질문이 너무 많아 입력하다 보면 예약 가능한 시간대가 사라져버린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30일부터 75세 이상의 경우 예약을 하지 않고도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75세 이상 노인과 동반한 1인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약 없이 접종이 가능한 장소는 시티필드를 포함한 총 3곳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이 복잡한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30일 기준 뉴욕주 감염률은 4.28%로 전날 4.13%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시는 4.21%, 롱아일랜드는 4.34%입니다. 뉴저지의 경우 하루 감염자는 4,378명을 기록해 전날 29일 3,174명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의 경우 29일 기준 뉴욕주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주민은 90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29.6%며 2차 모두 접종받은 주민은 16.8%입니다. 뉴욕주의 백신 접종 예약은 뉴욕 주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아시안 혐오 범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맨하탄 한복판에서 65세 아시안 여성을 무차별하게 짓밟았던 흑인 남성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복역한 전과자였습니다. 이처럼 아시안을 겨냥한 범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30여 년 전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틸마 카리시입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골반 골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은 맨해튼에서 발생한 이 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38세의 브랜든 엘리엇을 어제 오후 체포하고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엘리엇은 지난 2002년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다 2019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전과자였습니다. 그는 최근 홈리스 센터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폭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부는 이들 대표와 기구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부 간 정책 조율을 맡을 상근 담당자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계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4,950만 달러의 기금을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계를 향한 외국인 혐오 증오를 종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시아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방수사국 FBI는 증오범죄 자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 자료 검색 웹사이트에서 증오범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아시아계의 미국 사회 공헌을 알리기 위한 인터넷 도서관 설립과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과 혐오증 예방을 위한 연구 기금 투입 등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6명의 아시아계 사망자를 낸 총격 사건이 벌어진 뒤 애틀랜타를 방문하고 의회를 향해서도 관련법 통과를 주문하는 등 그동안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공정성과 기회 모두를 위한 포용을 진전시키기 위해 아시아계 지도자, 시민운동 조직, 공동체와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총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 일자리 투자 법안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대기업의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홍보한 더 나은 재건 기조의 일환으로 도로와 다리, 고속도로 등 전형적인 인프라 시설을 비롯해 수도, 광대역 산업, 공급 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홈케어 산업과 제조업 분야 지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중국에 뒤처진 분야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50만 개의 신규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 전기차 관련 분야에 1,740억 달러 상당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티코는 자동차 회사들이 원자재부터 부품까지 국내 공급 체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장을 개편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배터리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인프라 재건에 6,500억 달러, 홈케어 산업 4천억 달러, 주택 인프라 산업 3천억 달러, 청정 에너지 4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유색인종 중심 필수 노동 직종 임금 향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수조 달러 규모의 증세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 등 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춰 증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법안 소개 2주 후에 유급휴가와 아동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나머지 더 나은 재건 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보험료를 인하한 데 이어 메디케어 대상과 혜택을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곧 공개할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패키지 법안에 메디케어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스트럭처, 일자리 만들기 패키지에 이어서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정책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바마 건강보험을 구입한 1,140만 명의 가입자들과 8월 15일까지 특별 등록기간 중 등록하는 미국인들에게 부양법에 따라 정부 보조 텍스 크레딧을 줘 보험 이용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낮춰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는 4월 1일부터 월 보험료가 1인당 평균 50달러, 정책당 85달러씩 인하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케어 이용자들은 내일부터 healthcare.gov에 가입해 8월 15일 특별 등록 마감일 이전 변경 등을 통해 인상된 정부 보조금을 적용받게 되며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무보험자 중에 자격이 있고 원하는 사람들은 4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healthcare.gov를 통해 새로 등록하면 인상된 정부 보조를 받게 됩니다. 이번 보험료 인하 정책으로 개인소득 19,320달러, 부부 26,130달러, 4인 가정 39,750달러 이하의 수입의 가정은 오바마 케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현재 연소득 5만 8천 달러 이상인 부부는 새로운 플랜에 따라 매월 1,25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게 돼 한 달 2,000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월 750달러만 내면 됩니다. 9만 달러 이상 소득의 4인 가정에서는 월 건강보험료를 매달 200달러 정도 낮추게 됩니다. 뉴욕주는 저렴해진 보험료에 따라 새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뉴욕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등록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발급 금지 기한이 오늘로 만료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여러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 금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1B 취업 비자 발급 금지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적용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취업 비자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가족 이민을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은 외국인들까지 비자 발급을 6개월간 중지해왔습니다. 그러다 만료를 앞둔 지난 12월 말에 3개월 더 연장해 오늘까지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해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미국인 실업률이 치솟자 내놓은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에 있는 H-1B 취업 비자 신청자와 가족들은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비자를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는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자만 8천여 명에 달하고 또 임시비자 해당자지만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도 9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IT 업계와 이민 옹호 단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폐지를 촉구해왔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조치가 시한 만료로 없어지는 쪽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오늘자로 취업 이민 비자 발급 금지 제한이 만료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H-2B 등 다른 비자 발급 제한 조치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H-1B 취업 비자 발급 금지 행정명령이 철회됨에 따라 상당수 한인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주 교육국이 고교 졸업 자격 시험인 리전트 시험을 공립고등학교 졸업 자격에서 2년 연속으로 제외합니다. 어제 스펙트럼 뉴스에 따르면 뉴욕주 리전트 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리전트 시험을 치러야 했을 수업을 들었을 경우 수업을 패스하거나 이전 학기에 수업을 패스했으나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 경우 리전트 시험 없이 졸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래 뉴욕주 고교 졸업생들은 총 5과목에서 65점 이상을 받아야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리전트 시험이 전격 취소된 데 이어 올해도 리전트 시험이 졸업 자격 조건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리전트 위원회는 지난달 연방교육부가 표준시험 시행 의무 면제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주 교육국이 추진한 리전트 시험 중 영어, 수학, 지구과학, 환경과학 4과목만 치르는 방안도 승인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지난 29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MTA는 이날 지난 8일부터 축소됐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운행을 정상화하고 승객들이 붐비는 일부 노선의 열차 운행은 더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이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디지털 사이니지도 공개했습니다.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 디지털 사이니지는 열차의 혼잡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승객이 열차에 탑승할 때 편리하기 위해 승강장에 서 있는 위치도 알려주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한편 MTA는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75% 감소하면서 재정 적자가 빠르게 늘자 노선 운행 횟수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운행이 축소되면서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30분 이상 늘고 열차에는 승객들이 가득 차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다시 정상화로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오늘 31일부터 뉴욕 총영사관 등 제외 공간에서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협력해 원래 법무부 장관이 발급하는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및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 관련 업무가 오늘부터 제외 공간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제외 공간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 포기나 불행사 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에 입국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제외 공간에서 관련 서류 제출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 항공료와 체류비 부담 등 제외 국민의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연락을 이어가고 재임 시절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는 등의 공식 홍보 웹사이트가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진 10여 장이 슬라이드쇼로 나옵니다. 슬라이드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나는 모습, 순직 장병 추모 행사에 참석해 군인과 대화하는 모습,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 멜라니아 여사와 춤추는 모습 등이 나옵니다. 웹사이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와 국경 안보를 확립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및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차례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다거나 하원에서 2차례 탄핵당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개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활동을 확대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여전히 공화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쫓겨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자신의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